자, 121번입니다. 염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하고 물어봤네요. 해빙염의 피해는 낙엽수보다 상록수의 피해가 더 크다. 맞죠? 왜냐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빙염에 대한 피해가 상록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곰솔, 느티나무, 후박나무 등의 염해 피해 내성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저는 느티나무가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느티나무도 좀 강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팽나무인데 느티나무도 역시 도로가에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저는 팽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팽나무 같은 경우는요, 염해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여기서 느티나무라 나와 있어도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역시 염에 강하다는 것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양 내 염류 물질이 적을수록 전기 전도도는 높아지면 아니죠. 염류 물질이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이시값이 있었죠. 이게 4dsm 이상이 되면은 염류 피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맞는지 보겠습니다. 피해는 침엽수와 화렵수에서 서로 다른 수간에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해빙염의 경우 상록수는 봄이 오기 전에 잎의 피해가 나타나고 낙엽수는 새싹이 생략한 후에 나타난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죠. 해빙염에 대한 피해였습니다. 상록수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잎이 피해가 먼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낙엽수는 잎이 생육한 후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피해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농약 사용의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 2, 3, 4번 다 맞아요. 저항성 증가 그리고 저잔류성 농약 개발해야 되고요. 선택성 농약 개발하는 게 맞죠. 인축 독성에 대한 문제를 위해 고독성 용약 등을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포스파미돈이 있었죠. 포스파미돈 같은 경우 응애나 깍지벌레 약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잘못 흡입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포스파미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농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INM 실천인데 자세히 보면 인터그레이트 누트리엔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총합적 영양 관리입니다. 근데 영양 관리가 농약 오염 문제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농약의 보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맞고요.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구분된다. 이것도 역시 맞고요. 약효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협력제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계면활성제 봅시다.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는요 10에서 14 정도 되거든요. 어찌 보면 20 이하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낮을수록 친수성이 낮습니다. 높을수록이요 이 값이 높을수록 HLPX 값이 높을수록 친수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렸다 할 수 있겠고요. 유기용매 원재는 사용하는데 인화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게요. 살충제의 유해 성분 기자가 관련이 없는 것. 자, 디플루벤줄은 뭡니까? 15,5형 키틴 합성제죠. 따라서 전자전자의 복합제 2는 아니고요. 밀바메틴 염소 통로 6A 맞고요. 아바랑 비슷하죠. BT 중장세포 파괴 맞죠. 페니트로티온 1B 유기인계 맞죠. 유기인계 같은 경우는 1A와 함께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저하제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플루벤주로는 15형 키틴 5형 키틴 합성제죠.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16형 뷰프로페진 있었죠. 뷰프로페진 있었는데 이거는 I형 키틴 합성제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디페노코나졸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테부코나졸이죠. 그러면 뭘까요? 작용기자 표시 기혈은 4, 1. 스테롤 합성제제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